인요한 혁신이 드디어 조기 해산했습니다. 부인하고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본인이 바뀌었네. 괜찮다. 본인이 바뀌었다. 야, 드립의신들이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바뀌었네, 진짜. 장면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좀 성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성과 없죠. 애초에 그 성과 내기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1호 안건으로 저도 이제 징계 해제는 됐습니다만 그게 성과라면 성과인데 그 4명을 징계 해제한다 했을 때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건들 게 아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대표의 원인과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켜라, 바꿔라, 그다음에 당정일치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미리 딱 선을 그었어요. 그건 월권이다. 못한다. 그럼 결국 또 본인이 임명해 준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 얘기 못하는 상황이면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국은 시선을 다른 데로 끌어서 네. 그 얘기를 못하게 만든 건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하고 그에 대한 심판이었다. 네. 결국 그거 바꿔야 된다.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작전은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김철근 4명 징계한다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맞아요. 되냐 안 되냐 대사면이다 아니다 뭐 하면서 그다음에 되지도 않을 그리고 실제로는 선거 전략상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영남 다선 험지 출발은 또는 그 용태론이잖아요. 네. 수도권 오든가 아니면 그만두라는 건데 그게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였으면 좋은데 네. 검찰 출신, 용산 출신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라는 꼴이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이것은 용산의 오다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돌면서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그럼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의 이제 그 구설이죠.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얘기하고 네. 이준석은 도덕이 없다, 뭐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켰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그야말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사라지기 2, 3일 전에 김기현 대표 등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했잖아요. 네. 결국 김기현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 김건희 특검 정리할 때까지는 그대로 간다. 뭐 이것을 나도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다 해버려. 아니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네. 인류하는 떴는데 혁신이 졌다. 제가 보기에 마지막에 그 얘기 내가 할 얘기 해버려. 김기현은 뜨고 국민의힘은 졌다. 왜냐하면 김기현 살아났잖아요. 네. 어차피 뭐 김경진 혁신은 얘기처럼 어차피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이랬는데. 네. 근데 김기현은 살았어요. 그럼 국민의힘은 죽은 거죠. 네. 수도권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뭐 벌써 서울 네. 49개 지역 중에 6개 지역 빼고는 다 뭐 열세다 이런 얘기 나왔던데 그 얘기 왜 나오겠어요? 이미 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기사에 나온다는 얘기는 예.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너무 좀 심각성이 아직 못 느끼고 있다. 그렇죠. 국민의힘 좀 그러니까 혁신이 해서 뭔가 할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네. 보수 언론조차에서도 예. 좀 심각성을 가져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 보면 김기현 체제는 뭐 말씀처럼 가서 뭐 그 오찬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니까 힘이 실렸는데 그럼 김기현이 살면 국민의힘 특히 말씀처럼 수도권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네. 보기엔 뭐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말씀 나온 길에 좀 저희가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판세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판세 분석을 해놓고 이거 공개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당직자 중에 누군가가 우국충정으로 조선일보에 그렇죠. 제보한 것 같은데 지금 돌려보면 서울에서 49개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가 6개. 6개가 어디냐면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송파, 을. 딱 요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동네 전체 서울에서 저거 빼면 나머지는 다 어렵다. 근데 지금은 이거를 9개죠? 9개? 네, 지금 저기다 플러스 되면은 예. 그 송파, 송파갑, 그다음에 용산, 하고 종로. 종로하고 있으니까 예. 6개, 9개 지금. 예. 더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비상이 걸린 건데,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괜찮은 겁니까? 이게 지금 253개 지역 전체를 판세 분석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걸 표로 만들지 않고 글로 써서 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천기획단,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에 그걸 이제 열람을 했죠. 네. 열람을 하고 그냥 가져갔기 때문에
서울 지역만 기억을 더듬는 사람들을 집계를 해서 네. 종합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있는데 네. 다른 지역은 종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서울이 저 정도 우세 6개였다면 전국을 다 취합을 했으면 지역구에서는 제가 한 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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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정도? 경기도 얘기는 들었어요. 경기도 정확히 어떤-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네, 안 나는데 네, 어쨌든 네. 지금보다 네. 경기도 지난번에 민주당이 압승했거든요. 네, 그쵸. 접경 지역이나 외곽 지역 네. 말고 거의 이겼는데 그때 7석 있어요. 7석이었나? 네. 7개. 그거보다 미래통합당으로. 예. 더 준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7에서 더 빠지면 몇이라는 거. 두 자리도 안 되네. 59개. 그러니까 와. 121개의 수도권 예, 지역 중에 예, 그쵸. 10%면 12개입니다. 12개. 예, 지난번에 16개 했는데 예, 예. 그럼 이 서울 6개, 경기 5개, 인천 1개 하면 12개 아닙니까? 야. 예? 그럼 경기 5개. 예. 와. 그러면은 이 체제를 할 수밖에 이거 제가 재미있어 하는 포인트 이런 겁니다. 이런 조사를 했으면 당이 위기감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 우선 뭐 죄송한 말씀인데 뭐 출신 지역 갖고 뭐라 할 일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 본인 선거하고 너무 동떨어진 일이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예. 보세요. 원내대표 대구, 사무총장 경북, 예? 그다음 새로 다시 최고위원 대신 김석기 최고위원님 경주, TK. 경주. 대부분 주요 당직자가 대부분 다 영남입니다. 영남 예. 기반의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분들이 수도권 선거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본인들은 어찌됐건 공천 받아서 본선 나가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수도권 선거는 거의 멸망 직전이거든요. 멸망. 사실상 멸망 상태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네. 그건 여론조사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미 한 달 전에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48.5%의 투표율에 네. 17.15% 졌으니까요. 이게 65% 정도의 투표율이었다면 20% 이상 지는 겁니다. 강서가 그 정도 지는 거면요. 지금 저 6석도 서울세로 많다고 저는 봐요. 정말입니다. 네. 거의 서너 석. 와. 서초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강남도 3군데 다 장담할 수 없고요. 송파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보기엔 서너 석 정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만한 게임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심각성이 대단한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한다. 이런 지도부 갖고 어떻게 선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데 민주당은 이런 상황이 괜찮은 거죠. 아니 뭐 괜찮다기보다는 네. 뭐 사실은 수도권이 핵심이잖아요. 121석 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그렇죠.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서 줄고 늘어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가 59개 선거인데 51대 7대 1이었어요. 1은 정의당이 있었고 그러니까 51대 7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서울이 정도면 사실은 경기도는 원래 민주당이 약간 좀 더 강합니다. 서울은 그렇죠. 조금 약하고 예. 그런데 서울이 이 정도면 서울 경기도는 더 늘어날 수 있죠. 지금 지난번 7개였으니까 거기서 네. 뭐 한두 석 더 준다 그러면 진짜 뭐 5개 정도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 자민련 되는 거예요. 영남 자민련. 네, 수도권이 지금 더 한두 석 더 늘어나면 123, 4 정도 될 수 있는데 2, 3 정도 될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지역 253개면은 반 정도 거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수도권에서 거의 뭐 10%도 못 찾아 10%? 10% 내외 뭐 20%도 안 된다 그러면 강원도 조금 얻고 충청도 좀 얻지만 거의 이제 완전 기반을 이제 영남에서 갖게 되면 네. 영남이 완전히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죠. 옛날에 민주당이 뭐 80석 하고 이럴 때는 호남이 완전히 고립됐을 때예요. 호남하고 그렇죠. 서울밖에 나머지 다 없어요. 읽고. 맞아요. 그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영남 지역 영남 자민련도 잘 봐주는 거예요. TK 자민련이야. TK 자민련. 네. 부산도 상당히 서울 수도권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면요. 예. 그러니까 부산을 비롯한 PK가 예. 상당히 민주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세력이 PK에서 네. YS가 3당 합당으로 보수 세력으로 넘어오면서 약화되기 시작했죠. 맞아요. 예. 그 회복하는 과정이 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력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호남 기반의 영남 대선 후보를 계속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남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 말고요. 그 전 지방선거에서는 PK 광역단체장 전원, 그다음에 부산
기초단체장, 구청장 전원이 민주당 당선자를 내기도 했었어요. 네. 이게 그만큼 기반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그 국민의힘의 열세라면 저는 TK는 몰라도 PK는 굉장히 위험하다. PK 위험하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영남 자민련은 많이 봐준 거예요. TK 자민련. TK 자민련. 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와, 그렇구나.